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엄불교 선진 문집에 보면 이런 글귀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꼬. 이 세상에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꼬 라는 글귀를 보고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요즘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도님들은 주위 인연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고 계시나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들은 아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대하고 있는 인연들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알아주고 있는지 자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눈을 뜨면서 엄마에게 엄마 배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구나. 어디 하면서 엄마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엄마 아이의 배를 이렇게 대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가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배 아파? 배 아파? 하면서 아이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다 보면 아이는 스르르 잠이 들곤 하죠. 이것은 아이가 배가 아팠다고 느꼈지만 엄마가 내 배 아픈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안심이 돼서 잠이 스르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확인했을 때 그때 왠지 모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나무 마음을 알아주는 묘방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조경 인도품 12장의 근거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품 12장에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묘방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공부 단계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마음을 알아주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나무 마음을 알아주는 준비 단계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경험들을 가끔 하죠.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 원래 마음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한 마음이 업력과 습관에 가리게 되면 내 마음이지만 자기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나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려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부터 진심으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왠지 권위적인 사람은 참 싫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저희 곁에 누가 나타나요? 권위적인 사람이 종종 나타나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왜 나는 권위적인 사람이 싫은가? 라는 이 부분이 저희 인생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나는 권위적인 사람을 싫어하지? 이러한 의문을 계속 갖다가 어느 날 업에 대한 부분을 연마하다가 한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하, 이 생에 나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어느 생인가 그 사람한테 권위적으로 대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과적으로 볼 때는 내가 권위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 왜 그 사람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할까? 하지만 다시 3세 인과를 본다면 어느 때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권위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권위적인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알아차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는 권위적인 사람이 싫다라는 그 주착심을 통해서 제가 전생에 권위적인 그러한 면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또한 이 생에 권위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확인을 하고부터는 이제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알아차려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안에 있는 정말 신비하고 경이로운 저의 본성에 대조해서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풀어야 될 수수께끼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고 알아지고 깨우쳐지면서 이제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 마음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도님들 자녀들 마음 잘 이해하십니까? 우리 명타원님 배우자의 마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자녀와 배우자의 마음이 잘 이해되고 또 알아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 해부에 그 가로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나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부 단계를 대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공부.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의 원리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의 원리가 저절로 이해되고 알아차려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인도품이 1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이 말씀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놓치기 일수인 이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누군가 무시하거나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될 때 자, 마음의 원리들이 누군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무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도 받게 되고 그렇죠. 분노도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자, 그럼 한번 그동안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쯤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십 년 전에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황당한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편지는 누가 보냈는지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러나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열어봤을 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이고 어둠에 가득 찬 글을 적어서 보낸 편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이게 뭐지? 그런데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보냈을까요? 한동안은 정말 멍해서 그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제 마음을 안정을 찾았을 때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아하, 악성 글 한 줄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며 황당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한 줄을 통해서 죄와 보고 권능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저는 정말 글 한 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상대에 대해서 못당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서 마음을 많이 챙겨봅니다. 아마도 이름이 없이 보내진 그 편지의 수신자를 통해서 저는 엄청난 저의 스승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출제가 교도님들께서도 살아오면서 봉변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결국 상대에게 못당할 일을 짓는 것은 이건 바로 인과로 보게 된다면 엄청난 가보를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상대에게 못당할 일은 정말 엄청나게 누가 하라고 빌어도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일은 남도 좋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느 때가 좋으십니까? 옆사람에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좋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좋으신 분은 뭐 마음의 자유를 얻으신 분인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서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바로 인과의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몇 년 전 서울에서 있는 K대학의 모 교수 교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같은 과에 있는 A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는 늘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15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항상 팽팽한 기운이 이렇게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면 자기를 이렇게 밀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 우연하게 좋은 프로젝트가 딱 하나 들어와서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저희 K대학의 그 교도님이 그 교수님께 딱 그 프로젝트를 밀어줬대요. 딱 밀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교수님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팽팽한 기운이 서로 이제 도와주는 기운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서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세워주고, 그리고 자신이 잘 되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잘 해주게 되는 이 지혜가 바로 인과의치를 아는 사람의 확실한 삶의 비결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에게 그리 안 해야 되는데 그래 그렇죠? 나도 섭섭한데 알게 모르게 그 섭섭함이 또 반복돼서 되어지는 일도 가끔 일어나죠. 교도님들 또 마음속에 살다 보면 어느 때 섭섭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보세요. 자, 살다 보면 섭섭함이 가끔 느껴지는데 어느 때 섭섭하십니까? 어느 때 섭섭하십니까? 자, 우리 회장님 대학원대학교 장학회장님까지 되셨는데요. 어느 때 섭섭하십니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서 섭섭함을 가끔씩 느낄 경우들이 있죠. 마음은 참 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일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게 될 때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고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마음 공부의 한 단계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때로는 그게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자기 자신이 김치를 좋아해요. 그런다고 자식한테 계속 김치를 먹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사람 김치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사람도 때로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단계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1단계이고요. 2단계 다시 또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 단계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녀를 이해하거나 배우자를 이해할 때 내 식대로 이해하는 것은 큰 원리는 같지만 유무의 작용에 있어서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의 귀로 듣고 상대의 가슴으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볼 때 내 식대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으로요? 상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가슴으로 듣고 자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엄마의 눈으로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까? 오류가 생기는 경우 많아요. 오류가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60대 지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60대 되시는 분이 30대 딸과의 이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딸이 굉장히 놀기를 좋아했나 봐요. 학교 끝나고 오면 가방을 방에다 딱 놓고 자기 방문 앞에 딱 놓고 어디를 갑니까? 밖으로 놀러를 갑니다. 실컷 놀고 와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방문 앞에 있는데 가방을 뛰어넘어서 방문으로 딱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늘 야, 너는 왜 가방 안 보이느냐? 도대체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엄마의 입장에서 계속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하는 말이 가방이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가방이 왜 안 보여? 보이잖아. 가방을 뛰어넘지 말고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계속 다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에게 더 말을 못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방에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이 딸이 30이 넘어서 이제 이화여대 법대를 다녔고 이제 졸업하고 뭐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런 사이가 될 때 이제 하루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왜 나에게 그렇게 다그쳤는지 저에게는 그 많이 상처가 됐다고
상처된 줄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엄마가 들었을 때는 아직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일인데 딸이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엄마가 다그쳤던 것처럼 이 딸과 엄마에게 왜 어렸을 때 저에게 이렇게 다그쳤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거예요. 네? 멍하죠. 그래서 이 엄마는 참 지혜로운 분이었나 봐요. 바로 딸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정말 가방이 확실히 보이니까 가방이 안 보인다는 너의 말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네가 변명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 놀고 오다 보면 가방이 안 보여. 정말 안 보여서 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0대 이 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다시 딸아이가 있으면 잘 교육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결국 여기 어머님도 많이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지만 자녀를 대할 때 결국에는 아빠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교답품 4장에 보면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정비해보면 대개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에게 청하여 먼저 사람마다 그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이 서로 덕으로 하나니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특성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저도 대학원에 근무할 당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하나같이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바라봅니다. 한 명 한 명 학생의 특성을 이렇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어느 학생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원 때는 1대1을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하기 좋아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저는 질문만 몇 가지 합니다. 질문만 하면 그 학생은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혼자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수업을 마쳤다 하고 갑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경험담과 제 이야기를 쫙 하고 그 학생은 조금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흐뭇하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지시와 강요를 싫어하고 이런 학생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해줍니다. 또 한 학생은 정말 깔끔한 해답을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문즉답, 그냥 답만 이야기해주면 돼요. 너무하게 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에 맞는, 상대의 입장에서 다가서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마음의 이해와 알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체험을 해봅니다. 결국 여기 계신 이제 조금 후에 단장단 훈련을 할 텐데요. 단장들도 역시 우리 교화 단원들의 특성을 알아야만 그 특성에 맞게 적실하게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도 또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와 나라는 자녀다, 배우자다, 단원이다 이렇게 일단 나눠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아무리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성숙된 공부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부 과정은 상대와 하나 되어 서로 감화하는 그런 공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지는 변산구공로의 성립 청수성입니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이게 어떤 경지입니까? 돌하고 물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돌하고 물하고 상대가 나가 없는 이 경지가 되어지면 이때는 그냥
들릴 뿐, 이해할 뿐, 알아차릴 뿐, 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상대다, 자녀다, 배우자다, 단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조차도 놓아지고 하나 되는 그 경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산종 목사님께서 6월 달에 서울에 주재를 하시면서 서울시장도 접견하시고 법조인들도 접견하시고 그리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을 접견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 교구 교무님들을 접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보 쌓인 나를 너무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교무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내가 가진 것, 종보 쌓인 내가 가진 것 교무들도 여러분에게 다 있다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이 갖고 계신 거 그게 바로 종보 쌓인 나에게도 그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허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 많이 있죠. 그저 자녀다, 부모다, 이것도 사실 보면 종법사다, 그저 교무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허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상 세계에서는. 실상의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돌과 물이 하나이듯이 실상에서는 원래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이런상 큰 덩치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실성에서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것,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고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실상이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종보 쌓인 나를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말씀이구나. 성령 법문이시구나. 결국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참 주인공을 깨워라 라고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러한 하나된 만남으로 아름답게 전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종사님과 정산종교사님과 하나된 그런 만남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과 하나된 그런 만남입니다. 신성품 18장에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정산의 마음이 되고 정산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도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대종사님 마음이 이미 이대 종보살이신 정산종사님 마음과 하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인 상태에서는 글쎄요 그 마음이 이미 서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생각을 딱 떠오르는 순간 이미 그 마음 상태가 서로 하나로 전해지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또한 구인 선지님 역시 대종사님께서 창생을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구인 선지님들은 모두 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 이 말 속에는 대종사님과 하나된 그런 10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한 그 경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재불재성이신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분들께서 가르치시는 그 본의를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결국 자비와 사랑과 인, 평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은혜 이 사상을 이 재불재성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최상의 묘방은 큰 나와 참 나를 발견해서 존재 그대로 깊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알아주는
최상의 묘방을 체득해서 자신과 타인과 사회와 하나 되어서 서로 감동하고 감화를 얻으며 혹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인연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타인과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교당 그리고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말씀 감사합니다.